자, 강병규 기자. 네. 오청성 병사, 북한 귀순 병사 상태가 무엇보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상태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좀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요? 예, 본인이 북한에서 과거에 앓았던 질환이 뭔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무엇을 먹느냐라는 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 단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쌀죽, 미음 같은 그런 쌀죽과 물김치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을 먹고 조만간 두부처럼 이제 부드러운 고체 음식을 먹을 정도로 몸 상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은지 기자, 이게 일반 병실로 이제 귀순 병사가 옮겨진 이후에 언론들 취재 경쟁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근데 네. 병원 측도 이게 보안이 뭐 만만치 않다면서요? 일단은 병실이 어디인지 기자들에게 알려주질 않았고요. 네. 이중 구조로,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특실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군 관계자가 그 앞에서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의료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길래 그럼 전담하는 의료진이 좀 바뀌는 건가 싶어서 아주대병원 쪽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이국종 교수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회진을 하고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이국종 교수가 오청성 이 환자, 병사를 좀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주자주 들러서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 교수님, 이런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혜균 선장이 예. 병실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석혜균 선장을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 기순 병사의 병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태경 의원이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방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마 청와대에서 판단하실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순 병사가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네. 일단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을 우선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은지 기자, 이 석혜균 선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석혜균 전 사모주올리어 선장을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네, 사진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이게 드리면 무슨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사진일까 보시면은 오른손 소매에 단추가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저런 사진을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포즈를 취했냐면요. 지금 왼손에 당시에 이제 그 해적들과 이제 총격전이 오갔을 때 총알이 왼쪽 손을 관통을 하면서 사실 신경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 재활 훈련을 통해서 주먹만 겨우 쥘 정도로 회복은 됐는데 왼손이 마비가 됐고 겨우 회복이 됐다 보니까 오른쪽 단추를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도 총상 후유증이 남았다라고 해서 표정은 상당히 밝아졌지만 후유증이 남은 모습을 저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이 석혜균 선장이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병실 안에 있었던 이 현수막 하나가 석 선장의 마음을 굉장히 그렇게 뭐라 그래야 울렸다면서요? 예, 어떤 당시 겁니까?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현수막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 선장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주대병원 1동 이렇게 좀 돼 있는 플래카드인데 이걸 보고서 이제 안심을 좀 하게 됐다. 그리고 상당히 경이로웠다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이국종 교수 이번에 태극기 달아줬잖아요. 그랬죠? 오청성 병사의 그런 예. 병실에도 예. 석혜균 선장의 병실에도 태극기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예. 해군기도 같이 걸어서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켰다고 하는데 이 석혜균 선장이 저와의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비순 병사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정말 제 심정은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도 내가 이 장애인으로 살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북한 병사가 좀 깨어났는데 북한 병사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세요?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다. 여기서 주어지는 삶은 제 2의 인생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제 1의 인생이고 이제부터는 제 2의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석혜균 전 선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였죠. 정유라 씨,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머물고 있는 강남 집에 괴한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필관리사죠. 정유라의 마필관리사, 같이 있던 마필관리사가 부상을 입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오늘
그 범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집 돈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유라 씨는 원래 네, 그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다양한 소식을 장윤선 정치 전문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저 영장 심사를 받는 자리에 원래 정유라 씨도 나도 자리를 같이 해서 그 범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정유라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네. 네, 정유라 씨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이 씨가 왜 그랬는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제 측근들, 그리고 이제 법률 조언을 해주는 측근 관계자들은 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출석을 권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3시 이 출석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기자들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뭐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네, 단적으로 이제 기자들을 마주쳐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 그랬군요. 또 이제 추가적인 외부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경찰은 이제 정유라 씨의 집 강남 미승빌딩 앞에 네. 신변 보호를 위해서 한 3명씩 돌아가면서 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장 기자께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내가 카드 빚이 네. 한 2,4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난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카드 빚 때문이겠느냐, 네. 정유라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해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실제 이 사건이 처음에는 예. 좀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다가 주말 사이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 단순 강도 사건 아니냐. 그랬다가 다시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이게 몇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기자들께서도 현장을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되게 어렵거든요. 철통 보안이고. 맞아요. 예, 강도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경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잘 계획된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정유라 씨 집에 들어가서 정유라한테 할 말이 있다. 할 말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들어갔으면 뭐 막 집을 여기저기 뒤지고 굳이 할 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할 없을 필요도 텐데. 없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뭐 여기저기 좀 뒤지고 금품을 좀 찾아가고 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초범치고는 칼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게 정황상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네.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 어머니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루돼 있어서 어쨌든 핵심 증인인 사실상 이제 검찰 특검의 이제 도움이라고 했었던 장시호 씨와 더불어서 네. 정유라 씨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증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입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예. 아마도 지금부터 많은 기자들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취재에 촉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기자, 뭐 경찰 쪽 얘기가 뭐 전해진 게 있다고요? 하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경찰이 이제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 뭐 일단 그런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 바로 이제 그 A 씨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또 누가 시켜서 왔다라는 건 진술이 들린다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너무 무리한 그런 음모론은 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좀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노은지 기자, 이 피의자 이모 씨가요. 야, 사전에 근데 뭐 답사를 뭐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집 위치와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최순실 씨, 정유라 씨 집안 뭐 재산 내역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다고 하고요.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를 했고 특히 가짜 권총으로 위협을 했거든요. 가짜 권총과 흉기까지 준비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좀 사실은 의문이 남긴 하는 게 전과가 없다고 하고요. 예. 정치 관련 단체에 가입한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카드빚 때문이다 진술은 했는데 사실 조금 의문이 남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이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 정유라 씨가 돈이 많을 걸로 보였다. 언론 일단 재산을 검색을 해보니까 돈이 많을 걸로 보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위해를 가했을 때 신고를 못할 걸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얼굴도 알려진 상태고 뭔가 뭐 실제로 돈 같은 거를 예. 가져갔을 때도 아마 신고하지 못한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소위 이제 저기가 강남에 있는 미승 빌딩이라는 곳이잖아요. 예. 강 기자도 저곳을 직접 가봤는데 네. 원래 6층, 7층 이렇게 쓰고 있다면서요. 근데 네. 거기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요. 일단 어떻습니까? 서너 번 정도 갔을 때마다 경비원이 나와서 제지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3층까지는 상가라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4층부터는 이제 잠금문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호출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열어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강 기자가 직접 갔을 때 그때 영상이 또 몇 개 나오고 있군요. 예, 저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어제 가본 현장 기자의 말에 따르면요. 음. 뭐 저 때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4, 5, 6층이 안 눌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현장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더 통제가 심해져서 네. 2층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는 구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보안이 엄격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은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이모 씨가 인터넷 통해서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 몇 층까지는 뭐 그냥 올라갈 수 있고 못 올라갈 수 있고 인터넷 다 찾아보고 답사까지 이제 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이야기인데 이 피의자 이모 씨로부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정유라와 함께 있던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인데요. 이 먼저 노은지 기자, 이 마필 관리사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유라가 왜 입국했을 때 같이 혹시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인가요? 그렇죠?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가 독일로 출국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말 관리 겸해서 가족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뒷일을 함께 도와주면서 갔던 사람이고, 네. 보시는 영상은 지금 정유라 씨 귀국 모습인데, 저때 사실 정유라 씨는 송환이 되는 과정이라 이제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섰었고요. 네. 마필 관리사의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아. 지금은 정유라 씨의 아들과 부모가 함께 입국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저 이후에 또 이제 마필 관리사가 따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게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마필 관리사 이 사람이 네. 마필 관리사군요. 네, A 씨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 A 씨의 당시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삼성 지원 모임도 계셨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그 지원금 같은 거 내역 같은 게 들어왔을 텐데 그 통장 본인 통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 일탈 등록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마필 관리사가 노은지 기자 어떻게 하다가 정유라는 지금 부상을 안 당한 거잖아요. 왜 마필 관리사만 저렇게 부상을 당했던 건가요? 일단은 그 이제 미승 빌딩 건물이 있는데 집이 복층 구조라고 하는데요. 빌딩 건물로 보자면 6, 7층 구조고 그러니까 집 구조로만 봤을 때는 복층이니까 1층에는 부모와 아이가 있었고 2층에 정유라 씨와 이 마필 관리사 A 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온 건데요. 택배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복층으로 진입을 해서 부모와 경비원을 다 제압한 이후에 상황이 좀 이상하니까 그 마필 관리사가 내려왔는데 좀 제압을 하려고 뛰어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A 씨가 이제 그 괴한을 통해서 이제 흉기에 찔리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가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저런 사진을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포즈를 취했냐면요. 지금 왼손에 당시에 이제 그 해적들과 이제 총격전이 오갔을 때 총알이 왼쪽 손을 관통을 하면서 사실 신경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재활 훈련을 통해서 주먹만 겨우 쥘 정도로 회복은 됐는데 왼손이 마비가 됐고 겨우 회복이 됐다 보니까 오른쪽 단추를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도 총상 후유증이 남았다라고 해서 표정은 상당히 밝아졌지만 후유증이 남은 모습을 저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이 석태균 선장이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병실 안에 있었던 이 현수막 하나가 석 선장의 마음을 굉장히 그렇게 뭐라 그래야 울렸다면서요? 예, 당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현수막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 선장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주대병원 1동 이렇게 좀 돼 있는 플래카드인데 이걸 보고서 이제 안심을 좀 하게 됐다. 그리고 상당히 경이로웠다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이국종 교수 이번에 태극기 달아줬잖아요. 그랬죠? 오청성 병사의 그런 예. 병실에도 예. 석혜균 선장의 병실에도 태극기를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이국종 교수가 오청성 이 환자 병사를 좀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주자주 들러서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 교수님, 이런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혜균 선장이 예. 병실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석혜균 선장을 병문안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 기순병사의 병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태경 의원이 아마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방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마 청와대에서 판단하실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순병사가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네. 일단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을 우선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은지 기자, 이 석혜균 선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석혜균 전 사모주얼리어 선장을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네, 사진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이게 드리면 무슨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사진일까 보시면은 오른손 소매에 단추. 그래서 한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예. 해군기도 같이 걸어서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켰다고 하는데 이 석혜균 선장이 저와의 통화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 기순병사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정말 제 심정은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도 내가 이 장애인으로 살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북한 병사가 좀 깨어났는데 북한 병사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세요?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다. 여기서 주어지는 삶은 제 2의 인생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제 1의 인생이고 이제부터는 제 2의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석혜균 전 선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였죠. 정유라 씨,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머물고 있는 강남 집에 괴한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필관리사죠. 정유라의 마필관리사, 같이 있던 마필관리사가 부상을 입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오늘 그 범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집 돈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유라 씨는 원래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다양한 소식을 장윤선 정치 전문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저 영장 심사를 받는 자리에 원래 정유라 씨도 나도 자리를 같이 해서 그 범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 라고 했는데 정유라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네. 네, 정유라 씨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이 씨가 왜 그랬는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자, 강병규 기자, 네. 오청성 병사, 북한 귀순병사 상태가 무엇보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상태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요? 예, 본인이 북한에서 과거에 앓았던 질환이 뭔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무엇을 먹느냐라는 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 단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쌀죽, 미음 같은 그런 쌀죽과 물김치 같이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을 먹고, 조만간 두부처럼 이제 부드러운 고체 음식을 먹을 정도로 몸 상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은지 기자, 이게 일반 병실로 이제 귀순병사가 옮겨진 이후에 언론들 취재 경쟁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근데 네. 병원 측도 이게 보안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일단은 병실이 어딘지 기자들에게 알려주질 않았고요. 네.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특실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은 군 관계자가 그 앞에서 24시간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의료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길래 그럼 전담하는 의료진이 좀 바뀌는 건가 싶어서 아주대병원 쪽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이국종 교수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회진을 하고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